블로그 관리 대행 서비스의 함정 글쓰기와 마케팅은 완전히 다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실수하고 있는 블로그 관리 대행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블로그 관리 업체에 돈을 내고 매달 글을 올리게 해줬는데 조회수는 안 오르고 실제 고객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물어보면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SEO 최적화했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 있는 블로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블로그 시장의 문제점. 먼저 현재 블로그 관리 대행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블로그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많은 의뢰자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글쓰기 서비스는 단순합니다. 의뢰자가 주는 정보나 상품 설명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정해진 개수만큼 매달 올리는 것입니다. 매달 10개의 글을 올려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사실 콘텐츠 제작 비용입니다. 반면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블로그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쓸지, 어떤 구조로 글을 작성할지, 어떻게 내부 링크를 연결할지, 어떤 시티를 넣을지를 모두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합니다. 단순 글쓰기의 한계. 이제 단순 글쓰기가 왜 마케팅이 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전략이 없습니다. 단순 글쓰기 서비스를 받으면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자가 우리는 피부 관리 제품을 팝니다라고 하면 업체는 피부 관리 팁별까지 피부 관리 제품 추천, 여름 피부 관리 같은 글을 매달 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제품과 관련된 글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마케팅 전략이라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당신의 타겟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피부 건조함 해결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나이, 성별, 소득 수준, 고민이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피부 건조함 해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오려면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경쟁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품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글을 작성합니다. 이 둘은 같은 주제의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략적인 글은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나타나고 실제로 당신의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달합니다. 반면 단순 글쓰기는 좋은 글이지만 누가 볼지 모르고 그걸 본 사람이 당신의 제품을 살지도 모릅니다. 둘째, 고객 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사기까지는 여정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인식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피부가 건조하네 라고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고려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 단계입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매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있는 블로그라면 이 세 단계 모두에 대한 글을 준비합니다. 인식 단계를 위한 교육 콘텐츠, 고려 단계를 위한 비교 분석 콘텐츠, 결정 단계를 위한 제품 설명 콘텐츠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 글쓰기는 그냥 관련 글만 올립니다. 셋째, 내부 연결 구조가 없습니다. 마케팅 블로그는 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식 단계 글에서 고려 단계 글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고려 단계 글에서 결정 단계 글로 유도합니다. 이것을 내부 링킹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한 글에서 다른 글로 이동하면서 점점 구매 의사가 높아집니다. 반면 단순 글쓰기는 각 글이 독립적입니다. 링크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무작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한 글을 읽어도 다음 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성과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관점의 블로그라면 매달 성과를 측정합니다. 어떤 글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었는가? 어떤 글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나왔는가? 어느 키워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달에는 더 나은 글을 씁니다. 하지만 단순 글쓰기 서비스는 보통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약속된 개수만 올리고 끝입니다. 실제 사례. 제가 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온라인 영어 교육 회사가 있었습니다. 블로그 관리 업체에 월 50만원을 내고 매달 15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들이 영어 공부 팁, 발음 개선 방법, 문법 설명 같은 일반적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같은 제목의 글들을 구글에 검색해보면 몇 백만 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 A 회사는 전략형 블로그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타겟을 정했습니다. 직장인 중에서 토익 900점 이상을 원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조사했습니다. 토익 900점 달성 기간, 토익 단기간 준비, 토익 고득점 노하우 같은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로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900점을 3개월 만에 달성한 사람의 공부 방법이라는 글에서 단순히 공부 방법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A 회사의 강의가 이 방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토익 단기 준비 전략 글로 연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월 조회수가 10배가 되었고 실제로 상담 문의도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블로그인데 전략이 있으니 없으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전략형 블로그란 무엇인가? 이제 전략형 블로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전략형 블로그는 당신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좋은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아닙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높은 금액의 구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전략형 블로그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키워드 전략입니다.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쓸 것인가를 미리 정합니다. 검색량이 많으면서도 경쟁이 덜한 키워드들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순히 관련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고객 여정 맵입니다. 당신의 고객이 거치게 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정해야 합니다. 인식 단계에서는 교육 콘텐츠, 고려 단계에서는 비교 콘텐츠, 결정 단계에서는 설득 콘텐츠를 준비합니다. 셋째, 컨텐츠 칼린더입니다. 매달 어떤 글을 언제 올릴 것인가를 미리 계획합니다. 무작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전략에 따라 순서대로 올립니다. 넷째, 내부 링킹 전략입니다. 각 글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미리 설계합니다. 고객의 여정을 따라 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다섯째, 성과 지표 정의입니다. 단순히 조회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글에서 고객이 나왔는지, 어떤 글을 본 사람들이 구매 의사가 높은지를 측정합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최적화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을 수정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좋은 글을 만들어갑니다. 왜 대부분은 단순 글쓰기로 시작할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단순 글쓰기 서비스가 시장에서 계속 존재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전략형 블로그는 많은 초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객 분석, 경쟁사 분석, 키워드 리서치, 고객 여정 맵 작성 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단순 글쓰기는 간단합니다. 요청받은 주제로 글만 쓰면 됩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의뢰자도 월 50만원만 내고 글이 올라온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짧은 기간의 만족과 장기적인 실패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으니까요.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 이제 블로그 관리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체가 전략 회의를 제시하는가입니다. 계약 전에 당신의 비즈니스, 타겟 고객, 목표에 대해 깊이 있게 상담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글을 몇 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요? 둘째, 키워드 리서치를 포함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글을 쓰는가요? 셋째, 성과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는가입니다. 매달 어떤 글이 잘 나갔고 어디서 고객이 왔는지를 보고하는가요? 넷째, 당신의 사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제품이 무엇인지, 타겟이 누구인지, 장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글 정도로만 생각하는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단순 글쓰기 서비스입니다. 가격에 비해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답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입니다. 전략형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데이터 분석 능력, 콘텐츠 작성 능력, 마케팅 전략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접 배우고 실행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업체를 고를 때는 단순히 가장 싼 업체를 선택하지 마세요. 전략 없는 글쓰기 서비스라면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더 높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결론입니다. 블로그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블로그 관리를 대행하려고 생각한다면 다음을 체크해보세요. 업체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는가?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가?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가? 이것들이 있다면 비용이 조금 더 높더라도 그 업체와 함께하세요. 없다면 비용이 낮아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광고비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략형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면 1년 후에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영업사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고객을 모아주는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글쓰기라면 1년 후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키너지.com www.kanaji.com